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한국에 잘 복귀했고요. 일본 한 달 살기 Q&A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네요. 물론 곧 겨울이 되겠지만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지금 20대 후반인데요. 해외여행을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때 오사카로 갔었는데 그것도 2박 3일이어서 무척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나랑 함께 갔었는데 솔직히 저는 당시 오사카나 일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서 찾아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여행을 간 누나에게 미안하고 스스로도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었다면 더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때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기억에 남았던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미리 찾아둔 곳이 아니라 숙소 옆에 있는 라멘집입니다. 그때 메뉴가 뭔지도 모르고 사진만 보고 시켰었는데 제가 먹어본 라멘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또 가게 안에는 현지인 분들만 계셨던 것 같은데 그곳에 뭔가 동화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친구랑 영상통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뒤에 계셨던 일본인 분들이 같이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당황을 해서 얼른 끊고 스미마셍 하면서 사과만 했었는데, 만약 내가 일본어를 잘했으면 대화를 더 나누거나 친구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언젠가 다시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일본을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년 후 마침 시간이 생겨서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네요. 부수적인 이유로는 일본이 가까워서 편하고 치안도 좋고 깨끗하고 그런 점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앞 질문하고 연결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관광지보다는 동네를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곳에 소속이 되면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보자가 제 목표였고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도쿄로 갔냐면, 도쿄가 일본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서울로 상경을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문화가 발전된 곳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런 걸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가계부 같은 걸 상세하게 쓰지 않아서 처음 잡은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행기간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28일이었어요. 항공비는 왕복으로 28만원이었고 에어서울을 탔습니다. 한 달 전에 표를 끊었고 평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라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숙소는 다른 영상 댓글로 말씀드렸었는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원룸을 계약했고요. 약 210만원이었습니다. 프라이빗하고 있을 게 다 있는 원룸이었어서 저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니 현지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당시에 찾아보긴 했는데 그냥 에어비앤비가 편해서 이용했습니다. 이심은 처음 7일은 마이리얼 트립에서 2기가짜리로 사용했는데요. 와이파이 도시락 어플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총 36,000원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 비용으로 4만원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일본 여행 중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현지 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때 약값을 포함해서 10만원 내외가 나왔는데요.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하루 2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총 6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마지막으로 쇼핑 등 기타 비용으로 1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합해서 400만원 정도네요. 하지만 저는 이 예산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여행 전에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쇼핑도 했어서 초과 비용이 50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한 이 총 금액이 저의 여행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비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더 경비를 아끼고 싶으시다면 쇼핑을 덜 하거나 숙소를 바꾸거나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의 예산이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구와 대화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어를 전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 초반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듣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말하는 건 여행 오기 전에 공부를 하거나 외워서 사용을 했는데 듣기는 거의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긴 하지만 귀가 트일 정도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정말 간단한 일본어조차 잘 안 들려서 살짝 고생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친구를 사귀면서 확실히 더 일본어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여행 초반에 감기에 걸려서 숙소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여행 중반부터는 귀가 많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카페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것저것 주문도 해보고 궁금한 게 생기면 많이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친구랑 대화를 했을 때보다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더더욱 여행이 재밌어졌습니다. 저는 가벼운 학습지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책을 산 건 1년 정도 됐는데 드문드문 보다가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여행 오기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회화랑 단어 위주로만 보고 떠났습니다. 가벼운 학습지는 저처럼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을 습득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넘어가서 여행 중에 시작한 듣기 공부는 일본어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성우분들이 홍보나 팬 서비스를 위해 라디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라디오보다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감사하게도 번역해서 올려주신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때 평소처럼 자막에 의존하면서 보시지 말고 거기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라가나로 옮겨 적어보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는지 번역기에 직접 말해보고 또 어떤 단어와 문법이 쓰였는지 분석해보세요. 그렇게 용 써서 들으려고 하다 보면 점차 분석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전에 나왔던 표현들은 익숙해지면서 귀가 트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직접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경험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언어 교환 등을 위해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헬로톡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사용 목적은 혼자 공부한 일본어로 현지인과 대화가 가능할지 궁금해서였어요. 처음 어플을 켜고 대화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도쿄 여행을 가는 걸 말하게 되었고 그때 도쿄에서 사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이 됐었는데 다행히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듣기로는 가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서 혹시 친구를 사귀어 만나고 싶으시다면 우선 온라인에서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먹은 음식들 중에 이건 한국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편의점 음식입니다. 숙소 앞에 패밀리마트가 있어서 많이 애용했습니다. 첫 번째, 즉석라면이에요. 짬뽕이랑 돈코츠 라면 등이 이렇게 용기에 담겨져 있는데 물을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국물이 생기는 신기한 라면입니다. 근데 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웬만한 라면집보다 나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명란 삼각김밥. 일본 삼각김밥은 한국하고 김이 다른데요. 한국은 짭짤하고 부서지는 김이지만 일본은 폭삭하고 부드러운 김이에요. 종류가 많지만 매운 명란 삼각김밥이 맛있게 매콤하고 간도 적절하니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다음은 파미치키. 한국 미니스톱에서 파는 넓적다리랑 비슷한데요. 짭짤하고 기름기도 적당해서 맥주 안주로도 좋아요. 맥주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추천드리자면 바로 삿포로 블랙라벨입니다. 한국에서 파는 삿포로보다 진짜 훨씬 깔끔하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식당에서 생맥주로 드시면 더더욱 맛있고요. 캔은 마트에서 많이 저렴하니 쟁여두고 드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피노하고 초코 티라미슈 아이스크림, 요거트는 루나 바닐라 요거트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가라아게 벤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있었는데 아마 다른 곳에도 있을 것 같아요. 가라아게랑 밥이랑 포장해주는 곳인데 가격에 비해 양이 많이 푸짐하고요. 가라아게가 진짜 짜요. 그치만 자꾸 생각이 나는 맛있는 맛이었어요. 직장인 분들도 퇴근하시고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규탕을 드셔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입니다. 제게 가장 좋았던 장소는 역시 미타카입니다. 한 달 동안 미타카에 살면서 동네 식당, 카페, 클라이밍짐, 병원 등 많이 가봤어요. 그때 했던 경험들이 모두 재밌고 소중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동네를 정해서 거주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코네 온천입니다. 노천 온천은 처음 가보았는데요. 온천물이 사골처럼 뽀얀 것도 신기했고 녹색 풍경을 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온천물이 되게 좋은 게 목욕 후에 피부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촉촉해진 느낌? 아무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달 여행으로 달라진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해외여행 경험이 적었던 저에게 일본에서의 한 달은 정말 새롭고 재밌었어요. 위치도 가깝고 문화적으로 한국과 많이 비슷한 일본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에게 외국어는 그저 고등학교 때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영어가 전부였는데요. 항상 공부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나는 언어적인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 살기로 인해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당연히 현지인 수준의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내가 아는 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결국 의사소통이 되는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일본어와 영어 등 언어를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행은 낯선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고향을 벗어나서 서울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그러한 여행을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